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2주 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가 김경태의 자기계발 도구들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첫 번째가 바로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키보드인데요. 색깔이 참 예쁘다라고 하는 것과 이 키보드의 타건감이 어떤지,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인데 기계식 키보드로 타자를 치면 정말 글쓰기가 잘 되는지에 대한 이런 여러 종류의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궁금해 하신 것은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책장입니다. 이 책장에 어떤 책들이 꽂혀 있고 어떤 책을 읽어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키보드에 대한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이 키보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키보드를 칠 때 이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왜 기계식 키보드를 쓰는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앞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키보드와 현재 사용 중인 키보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이 키보드는 제가 10여 년 전부터 사용했었던 필코 마제스터치 갈축 키보드입니다. 이 갈축이 뭐냐면 이 기계식 키보드는 하나하나 안쪽에 다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뽑아보면 보시면은 이게 이 스위치 색깔이 갈색인 겁니다. 갈색축이기 때문에 갈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선으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먼지가 많이 묻었죠. 안 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약 10년 넘게 사용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무선이 워낙 편리하고 제가 사용하던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에 타자를 칠 일이 좀 자꾸 생기면서 손으로 타자를 치다 보니까 자꾸만 오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에 접속을 해서 타자를 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블루투스 제품 중에 기계식 키보드가 잘 없었는데 때마침 그때 발표됐던 제품이 필코에서 나오는 기존에 쓰던 제 제품과 똑같은 마제스터치 제품이고 컨버터블이라고 해서 유선으로 한 대, 무선 4대 이렇게 해서 총 5대의 기기를 동시에 지원하는 모델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필코 마제스터치라고 하는 제품은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모델 중에 하나고요. 기계식 키보드의 대중화를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델입니다. 저는 기계식 키보드 초창기 때 사용했기 때문에 이 필코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키감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필코 제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역시 똑같이 갈색축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던 제품과 이 제품의 키감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크림치즈라고 하는 색상의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컴퓨터를 사면 나오는 그런 키보드 색상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쪽에 1, 2, 3, 4하고 USB라고 해서 무선 4대, 유선 1대 이렇게 해서 5개 장비에 연결해서 타이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계식 키보드라고 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타건감이 있는데요. 소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청축이라고 그래서 안에 축 색깔이 파란색인 모델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 아들 키보드인데 제 아들 키보드가 게이머용 키보드라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이죠. 이걸 청축 키보드라고 하는데 이 청축 키보드가 가장 시끄럽습니다. 제가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제품은 로지텍 프로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한번 키보드를 쳐보겠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청축 키보드는 들어보시면 딸깍딸깍 하는 클릭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청량감이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크게 상관없지만 회사나 이런 공용 공간에서 이 청축 키보드로 이런 식으로 타자를 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눈살을 찌푸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청축보다는 조금 소음이 적은 제품이 바로 이 갈색축 제품인데요. 이 제품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보셨던 소리가 전혀 다르죠. 이 제품은 눌렀을 때 클릭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쑥 들어가는 느낌이고 약간은 서걱서걱거리는 느끼지만 소음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축처럼 까랑까랑한 소리는 아니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소리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이것을 쓰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이 키보드로 키보드를 치다 보면 역시 시끄럽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적은 걸로 가시려면 청축이나 갈축보다 적축이나 무접점 키보드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적축이나 무접점은 소음은 확실히 적은데 대신에 키압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저희 후배가 사용하던 적축을 한번 쳐봤는데 확실히 이 갈축보다는 키압이 조금 높아서 손에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까요? 이 제품은 굉장히 부드럽게 내려가서 키압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년 넘게 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 이제 손이 여기에 익어서 일반적인 멤브레인 키보드를 사용하면 손가락이 많이 아픕니다. 회사에서 일하거나 글을 쓰다 보면 키보드 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 손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데 타건할 때 나오는 이 소리 때문에 키보드를 두드리는 맛도 제법 있고, 또한 이 부드러운 느낌 때문에 자꾸 글자를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많이 비싸죠. 요즘에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 저렴한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필코 제품은 오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최저가가 아마 1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85,000원, 19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 같고 2년 전이라서 유선 모델이 15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품을 구입하게 되시면 느끼겠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제품이 가벼운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키보드를 받았을 때 키보드가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들고 다닐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무겁기 때문에 자리에 놓았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밀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이렇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게감 때문에 더욱더 안정감이 있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숫자를 많이 타이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키패드가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인데, 요즘 오락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텐키리스라고 그러죠. 여기 숫자판이 없는 이 텐키리스 제품들을 선호하세요. 이게 놓고 마우스를 쓰면 공간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텐키리스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회사나 집에서 타이핑을 할 때 숫자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서 저는 텐키리스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다소 보기에는 좋지 못하더라도 넓은 형태의 백사키 배열의 키보드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으로 무선으로 아이패드에 접속해서 타이핑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필코 마제스터치 키보드 무선 방식은 이렇게 컨트롤 알트와 펑션을 누른 다음에 내가 설정했던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옆에 이런 식으로 빨간불이 전환되면서 내가 설정했던 제품에 접속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키보드에 이 아이패드를 4번에 접속을 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타자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핑이 굉장히 경쾌하게 소리를 내면서 타이핑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키보드 타이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느낌이 전혀 다르죠. 이렇게 까랑까랑한 소리가 아니라 여기는 툭툭 이렇게 던져지는 소리거든요. 물론 키보드의 본래 목적인 글자를 입력하는 데는 어떤 것이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헤드폰을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 소리가 더 멋지게 들리듯이 키보드도 이런 기계식 키보드의 경쾌한 사운드와 좋은 타건감을 가진 키보드를 사용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타자를 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글 쓰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마제스터치라고 하는 제품은 저에게 굉장히 고마운 제품이고, 특히 무선으로 나와서 회사에서는 윈도우, 집에서는 맥을 사용하는데 맥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본래의 목적인 타자를 친다는 것 자체에는 윈도우 PC든 맥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써보면서 단점으로 느끼는 것은, 이게 무선 제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회사 컴퓨터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선으로 사용을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타이핑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컨트롤 알트 펑션에 3번을 눌러서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죠. 그리고 타이핑을 하는데 접속 전환되는 속도가 한 3초 정도가 걸립니다. 예전에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로지텍 제품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 1초도 채 걸리지 않아서 바로 다른 제품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스위칭 딜레이가 적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스위칭 딜레이가 제법 긴 편입니다. 3초 정도라서 아주 가끔씩 접속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빈번하게 교차로 타이핑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시간 딜레이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와서 이 스위칭 딜레이만 1초 이하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PC와 맥을 동시에 사용할 때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이나 알트 키, 그리고 여기 있는 윈도우 키 버튼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만, 맥에서는 이 윈도우 버튼이 커맨드 키 역할을 합니다. 맥에서는 단축키의 커맨드를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윈도우 기준으로 알트 키 위치에 커맨드가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가 조금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맥에서 바꾸면 되거든요.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윈도우 키가 커맨드라고 하는 게 익숙해져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사용하던 이 키보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기만의 특화된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꼭 글쓰기나 독서 같은 자기 개발의 역량을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구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할 그 자기 개발의 그런 과업을 하는데 흥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 키보드 때문에 흥미를 느끼고, 이런 아이패드에 뭔가를 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하는 반복적인 일에 재미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만의 도구를 준비해서 그렇게 자기 개발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한 달간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했을 때 나에게 하나의 보상을 하는 그런 자기 개발의 하나의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달간 매일 글쓰기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그 목표의 보상으로 나에게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 하나를 선물한다거나, 또는 이번 달 4권의 책을 완독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 목표를 성공했을 때 나에게 독서하면서 필요했던 작은 독서대를 하나 선물한다거나, 이런 하나씩 달성해 가면서 자신만의 아이템을 고르고 그런 아이템에 자신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개발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큰 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키보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신만의 도구들을 발굴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